예, 마님. 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어젯밤 이데일리 기사를 인용한 와우코리아 보도인데요. 제목은 미국, 영국 대통령 사이의 문재인 대통령, 한국 위상 달라져 영국 코누얼 노마스크 회담입니다. 이번에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느낄 수 있는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애써 부정하며 말도 안 되는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군요. 중간중간 숨어있는 명석한 분석들도 포함해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통크신 구독, 좋아요. 포스트 코로나가 영국 콘월에서 연출됐다. 팬데믹 이후 첫 대면 형식의 다자 정상회의가 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는 시종일관 노마스크로 진행됐다. 또 감염 확산 사태를 거치면서 한국의 위상이 달라진 점도 확인됐다. 보건, 기후변화 대응이 글로벌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기술력을 갖춘 한국의 국제사회 역할도 함께 부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G7 국가 및 초청국 정상들을 마스크 없이 만났다. 악수 대신 팔꿈치를 맞대고 인사를 나눴고 기념 촬영을 할 때는 한 발 정도 거리를 뒀지만 포스트 코로나 기분을 내기엔 충분했다. 각국 정상들은 오찬과 만찬, 양자회담을 갖고 가까운 거리에서 장애물 없이 소통했다. 실내에서 열린 G7 확대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G7 국가들과 한국,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초청국 정상들, 안토니오 구테호스 UN 사무총장은 마스크나 칸막이 없이 회의 테이블에 모여 앉았다. 이 회의에서는 한국의 위상도 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옆에 문재인 대통령 좌석이 마련된 것이다. 그 반대편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앉았고 G7 국가인 스가 일본 총리의 자리는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서 떨어진 곳에 마련됐다. 이에 대한 일본 누리꾼 반응 보실까요? 베스트 댓글과 그 대댓글들 중에서 그래도 똘똘한 글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베스트 댓글: 자리 배치가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냐? 무시해도 좋은 정보다. 게다가 한국은 방역 대책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대댓글 1. 하버드 출신이 뽑혔으니 국제사회의 장에서 통역 없이 압도적인 발음과 어휘력으로 완벽한 영어 실력을 발휘하여 자리를 빼앗기는 날이 온다는 얘기지. 램지어 교수는 미쓰비시가 스폰서가 되어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논문을 쓰게 해 이 대학의 여러 교수에게 두들겨 맞은 사람이지. 하버드에 바보도 있구나. G7에 넣는 걸 일본이 반대하지 않을 리 없잖아. 아시아에서 유일한 참가국인데. G7에 들어가 버리면 꼭지를 뽑히는 거잖아. 특히 이번에 이탈리아는 1인당 GDP에서 한국과 같은 라인에 있다. 그 다음 차례는 일본. 이건 몇 년 안에 추월당한다고 분석되고 있어. 어떤 나라들로 구성이 바뀌든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결속하려면 G10보다는 G7이 낫다는 것이지. 대댓글 2. 한국인들도 자리 배치 의미 없다는 건 알고 있어. 한국 코멘트나 뉴스를 못 봤을 테니 모르겠지. 지금 한국에선 반중 감정이 고조되고 있고 미국, 영국과는 백신의 국내 위탁 생산 이야기가 더 진행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이야기를 끝낼 수 있는 자리로 배치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맞는 셈이다. 남의 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바보같이 떠드는 일본의 혐한과 세계의 시선은 다르니까. 아베 때를 떠올려봐. 영어도 못하면서 앞에 나서는 사람, 사진만으로도 외교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내두익들은 칭찬했잖아. 오늘 문 씨의 행동을 보고 아베 씨가 생각났다. 하버드 나온 30대 야당 대표는 더욱 IT 강국을 지향한다고 해. G10이 된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방역 대책에서 일본의 어디가 한국보다 잘하니?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신기하다. 자국보다 한국에 더 관심이 많은 자칭 애국자들, 일본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 생각은 없지?
대댓글 3. 현실을 봐. 스가 외톨이 영상이 지금 한국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어. 반대로 문 씨가 무시당했다면서 비웃을 거지? 참으로 잘도 여유를 부리네. 한류 좋아하는 나조차도 억울한데. 한국의 방역 대책은 숫자로 보나 세계 기준으로 보나 일본보다 잘한다. 스가 씨나 일본 정부에 아무런 불만도 안 느껴? 자기 나라 일이 안 보여? 앞으로 한국은 확실히 G7에 참가할 것이고 존재감을 보여줄 것이다. 내년의 차기 대통령 후보는 하버드 대졸의 초우수 30대의 그럭저럭 얼굴도 괜찮은 오빠, 그리고 일본말도 못하는 작은 할아버지, 어느 쪽이 믿음직한 나라의 리더로 보여. 뭐 스가 씨는 올해로 끝나겠지만 자민당의 할아버지들은 아직 남아있겠지. 진심으로 일본을 바꾸고 싶다면 제발 인터넷 우익도 현실을 봤으면 좋겠어. 이제부터는 본 모습을 보여주는 아무 말 댓글들 이어집니다. 게스트라는 것, 중국에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고 있다. 중국에는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G7에서는 코로나 기원 조사에 찬성하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동참하면 중국이 발끈하고 시진핑 방한도 무산되는 데다가 경제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다. G7에 동참하지 않으면 역시 중국의 속국이라고 간주돼 쿼드 플러스처럼 끌려가는 일도 적어질 것이다. 한국은 자리 배치에서 일본을 이겼다고 크게 기뻐 축제 중인가요?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자리 배치는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불쌍한 사람들이네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G7의 자리 순서는 가운데는 초청국, 다음 자리는 대통령, 그 다음 총리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한 순서이기 때문에 가장 새로운 이탈리아의 총리는 세 번째입니다. 이 정도의 상식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자리 배치를 말하면 무지가 들통나요. 대댓글, 이 댓글도 이상하네. 그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더 대접받았어야 할 텐데. 자리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가? 초대한 나라를 좀 더 서비스하는 건 당연하잖아. 일본에서는 손님을 상석으로 안내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굉장히 수준이 낮군. 영국 왕실과 면회를 못한 건 보도하지 않았잖아. 회의에서도 계속 요청만 했으면서 지위 향상? 그래서 중국 포위망에 가담할 것인가? 아니면 속국으로서 중국의 G7 회의 내용을 일일이 보고할 것인가? 확실히 위치는 명확히 표현했다. 일본의 적이라는 위치로 그저 쳐들어가 패를 끼쳤으면서 이렇게나 기고만장이다. 나중에 자신이 생각하는 결과와 다르다는 걸 깨닫고 마구 고함을 지르겠지. 돌쇠 한마디. 자리에 큰 의미를 두지 않더라도 한국의 위상은 이미 크게 올라가 있죠. 아무리 원 멤버이지만 어쩌겠습니까? 숨길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오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